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크게 나눠서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은 물론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 신체의 기관들이 하나같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눈이겠죠. 우리가 습득하는 정보의 90%를 눈을 통해 얻을 뿐더러 아름답다, 멋지다라는 표현은 볼 수가 없다면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걸 알면서도 가장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도 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만 해도 안과에서 진료를 받아본 적이 손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을 바꾸거나 루테인을 복용하는 정도지 눈 건강과 안질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세 눈 건강법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2017년에 세계 최고의 안과 의사에게 수여하는 크리칭거 어워드를 수상한 후카사쿠 히데하루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총 20만 건의 안과 수술을 했고 백내장, 녹내장 등의 현대적인 수술법을 개발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저자는 실제로 우리 눈의 수명이 고작 60에서 70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증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질환이 많다 보니 불편해도 좀 참고 넘어가고 하다가 치료가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잘못하면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 중에 어느 아이돌 그룹 멤버가 눈앞에 웬 날파리 같은 게 보여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망막박리라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했고 그래서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망막박리 환자가 증가하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데요. 몇 가지 추론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컴퓨터의 모니터 사용 등 근거리에서 눈을 혹사하는 직업군이 늘어남에 따른 근시 환자의 증가, 안내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눈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눈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하고 파트 2에서는 바로 실천 가능한 눈에 이로운 영향과 일상생활의 지식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실제 진찰을 받게 될 경우 알아두면 좋은 지식과 최신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눈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눈 건강과 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방법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의 피지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안구 건조증은 말 그대로 눈의 건조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각막의 표면을 덮고 있는 눈물이 줄어들어 건조해지면서 표면이 손상되기 쉬운 민감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부족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경우는 일부일 뿐입니다. 건조한 공기와 줄어든 눈 깜빡임이 원인인 사람도 있지만 위아래 눈꺼풀 가장자리 안쪽에 있는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피지가 부족해서 건조함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노화와 화장으로 인해 마이봄샘이 굳거나 막히면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이 경우가 대부분으로 85%나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가 피지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눈도 지질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9%는 염증에 의한 것으로 눈물 부족은 6% 정도입니다. 각막은 피부보다 섬세합니다. 건조함에 따른 불편한 증상뿐만 아니라 통증이나 세균 감염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인지증, 즉 치매와 활동 저하로 이어진다. 나이가 들면 다소 시력이 떨어져서 보는데 불편해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눈으로 얻는 정보는 뇌에 도달하고 뇌는 이 정보를 처리합니다. 책과 신문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TV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음미하고 경치를 바라보는 등의 눈을 통해 얻는 정보가 적어지면 뇌도 점점 둔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시력 저하가 인지증의 한 원인이 된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인 로코모티브 신드롬, 근감소증인 살코페니아, 노쇠함, 즉 프레일티라는 가령에 따른 운동기능 저하와 심신의 노쇠함입니다. 이런 현상들도 모두 시력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가까운 발밑도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걸어다니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밖에 나가기를 꺼리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로 잘 볼 수 있게 되면 외출을 즐기게 되고 이와 함께 근골격이 개선되어 골절상을 입는 일도 줄어듭니다. 고령자의 골절상은 활동 저하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건강한 인생은 시력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층에도 백내장 발생, 40대도 안심할 수 없다. 백내장은 노화에 의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빛이 정상적으로 굴절하지 않게 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화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빠른 사람은 40대에도 발병합니다.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눈에 부담을 주는 환경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20대에서 30대에 이미 양년성 백내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굴절 이상을 일으키면 눈이 부시다,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물건이 2중, 3중으로 보인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이 진행될수록 수정체는 점점 갈색화되고 황색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파란색과 보라색이 더욱 보이지 않게 되고 시력도 떨어집니다. 밤이 되면 특히 사물을 구별하기 힘들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난반사하는 눈부심을 겪는 등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빨리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을 방치하면 녹내장 질환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버려 두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사광선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백인에 비해 홍채의 색이 진한 동양인은 눈부심에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자외선이 눈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적절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은 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괜히 멋을 내는 것 같아 부끄럽다는 사람이 있지만 자외선에 의한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증을 막기 위한 방어도구로서 필수 사항입니다.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짙은 색의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산등을 제외하고 짙은 색의 선글라스로 시야가 어두워지면 빛을 흡수하기 위해 동공이 크게 열립니다. 그러면 선글라스와 얼굴의 틈새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무자비하게 열린 동공으로 들어가
눈을 손상시킵니다. 자외선과 청색빛을 흡수하면서도 진하지 않은 옅은 황색 계열의 선글라스를 사용하면 동공이 과도하게 열리지 않고 측면에서 반사광도 침투하기 어려워집니다. 선글라스는 노란색이나 밝은 갈색이 눈을 보호하는데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눈에 좋은 콘택트 렌즈란 없다. 대부분의 근시 환자들이 시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착용합니다. 안경은 간편하고 안전성도 높지만 코에 걸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스타일 면에서는 콘택트 렌즈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건강한 눈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렌즈도 눈에 공급하는 산소의 양이 100%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눈에 편한 콘택트 렌즈가 눈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면 칼슘과 단백질이 붙어 산소 투과성이 낮아지고 각막은 산소 부족을 일으킵니다. 눈이 건조해지기 쉬운 단점도 있습니다.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하드 콘택트 렌즈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두 타입 모두 착용 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안경과 병용에 착용합니다. 통증이나 출혈 등의 이상을 느끼면 즉시 안과에 가야 합니다. 안구체조는 망막 박리를 초래하는 최악의 습관. 안구를 운동시키는 눈 트레이닝으로 눈이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만 아니라 위기감마저 듭니다. 다리 근육이나 복근처럼 눈 근육을 단련하자고 안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안구는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섬세한 조직으로 마치 뇌와 같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유아의 머리를 심하게 흔들면 뇌 손상이 일어납니다. 눈도 이와 같아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경우 장애가 발생합니다. 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체는 유리체 섬유가 망막으로 뻗어나와 연결,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유리체가 조금씩 수축하여 작아지므로 안구를 심하게 움직이면 유리체가 흔들리고 망막에 연결되어 있는 섬유가 당겨집니다. 그 힘에 의해 망막이 찢어지면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망막 박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눈 트레이닝으로 망막 박리를 일으켜 수술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절대로 근거 없는 건강법에 현혹되어 시력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눈은 씻는 곳이 아니다. 눈물을 소중히 하자. 눈은 열려 있을 때는 항상 외부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우리 몸의 섬세한 기관입니다. 눈을 지키고 있는 것은 눈물뿐으로 눈물은 유층과 수층, 묘신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계층에서 각막의 투명성과 평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계층의 성분을 씻어내는 것은 뇌에서 두개골을 떼어내고 뇌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씻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수영 후에 수돗물로 눈을 씻는 습관뿐만 아니라 꽃가루 알레르기 대책으로 컵에 안약용액을 담아 눈을 씻는 제품까지 나오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중한 눈물을 씻어내고 무균이라 생각할 수 없는 수돗물이나 세안액으로 눈을 씻어내는 것은 백해 무익한 일입니다. 먼지와 약물 등이 들어갔을 때에만 조심해서 눈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할 때는 물안경을 끼고 꽃가루 대책으로는 방질안경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봄새 막힘의 원인이 되는 아이섀도우 사용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눈물의 산소 부족으로 각막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착용 시간은 8시간 이내가 되도록 유의합니다. 눈물층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각막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로 눈은 피로하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급격히 눈의 피로와 눈의 조절장애, 망막장애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영향의 원인은 4가지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광원이 LED라는 점입니다. LED는 블루라이트로 불리는 단파장의 빛으로 망막의 안쪽까지 닿아 황반부 등을 손상시킵니다. 컴퓨터와 TV도 블루라이트이지만 스마트폰은 눈 가까이에서 화면을 보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에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로 에너지량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2배의 거리라면 빛의 에너지 영향이 4분의 1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끼치는 영향은 사용시간에 비례하므로 1일 2시간 이내, 가급적 눈에서 멀찍이 두고 보는 등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이에서 계속 응시하기 때문에 시력 조절근인 모양체근의 긴장이 계속되고 눈의 피로 원인이 되고 들여다보는 자세에 의해 목과 어깨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혈행불량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눈 깜빡임의 횟수가 줄어들어 안구 건조가 되면 각막장애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1km 이상 떨어진 먼 곳의 경치를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하자. 현대인의 눈피로의 대부분은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습관이 원인입니다. 가까운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모양체근을 긴장시켜 수정체를 옆으로 당기는 힘을 약하게 하고 수정체가 그 탄력으로 둥글게 되면서 굴절류를 강하게 합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만 오래 보고 있으면 장시간 모양체근의 긴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피로가 쌓이는 것입니다. 즉, 피로한 눈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먼 곳을 바라보며 모양체근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좋습니다. 먼 곳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휴식 방법입니다. 멀리 있는 것은 무엇을 보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먼 산과 수평선 등 자연의 풍경을 볼 수 있으면 기분도 상쾌하고 최고이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의 빌딩과 타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먼 풍경을 담은 사진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서 사진까지의 거리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모양체근의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보이는 먼 곳의 무언가를 보면 됩니다. 전문의에게 치료받을 때 고려할 점. 눈 질병은 일각을 다투는 긴급한 케이스가 적고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미리 조사를 해둔다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다니기 쉬운 가까운 곳이 좋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에서 통원 횟수는 고작 몇 차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실력 없는 안과를 선택하고 그 후 몇 년, 몇십 년을 잘 보이지 않는 현실과 맞닥뜨릴 건가요? 큰 병원이라 안심한다. 큰 병원에 반드시 실력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경우 내과는 유명하다고 해도 안과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경험이 적은 의사가 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수술한 횟수나 수술 실력을 확인한 후에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술비가 싸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눈 수술은 몇 번이나 받는 수술이 아닙니다. 저가 수술의 이면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수술에 실패하면 복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술하라고 권하지 않아서 좋은 의사다.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낫지 않는 눈 질병인데 지금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봅시다. 라고 말하는 의사를 환자를 생각해주는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실패하는 것보다 뒤로 미루자 라고 생각하는 자신 없는 안과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눈이 크게 불편한 데가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안과에 방문해서 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자칫 시기를 놓치거나 주저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